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8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채널 운영 목적을 이제 오랜만에 읽었는데 요즘 보면 이 채널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처음과 끝에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좋은 질문이나 의견 또는 이제 같이 공부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댓글로 남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의견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이게 평가를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다른 어떤 구독자분들이 뭐 맞았네 틀렸네 또는 제가 맞았네 틀렸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만 자꾸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같이 서로 도움이 되는데 에너지를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질문이라든가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기사 하나라도 암호화폐 기사 하나라도 내가 봤는데 아직 해밀리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다. 근데 이거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사가 있으면 그런 기사를 그냥 링크만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누가 뭐 맞았네, 네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맞았네 틀렸네 아니면 또 제가 뭐 얘기한 게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차트 보는 관점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이 의견 올리는 거를 조심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거리낌 없이 이제 올려주길 바라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뭐 빠질 수 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차트 의견이 있으면 그런 차트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맞았네 틀렸네 이런 평가를 계속 누군가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견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언제 이제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표치까지 한 번에 사이클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장을 쭉 복귀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채널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맞았네 틀렸네 이걸 가지고 저는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그래서 평가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든가 이게 공부하는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하는 채널이고 제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맞는다고 하더라도 저를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맞는다라고 하면 제가 신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저점이 저점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고점이다라는 걸 제가 모든 시장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방송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같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 이거는 제가 이미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서로 이제 공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 저도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러면 다시 이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다음 비트코인 차트는 진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황과 차트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먼저 이제 진님이 써주신 내용을 먼저 보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님이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일단 사진 올리는 법을 몰라서 글로 써보겠습니다 해주셨고 비트코인 주봉에서 2017년 7월 10일과 9월 11일 두 저점과 12월 11일 고점으로 하는 채널을 그려보면 상승장에서 지속적으로 채널의 중심을 뚫지 못하다가
11월 27일 주봉에서 전체 큰 상승 채널의 4분의 3 지점을 통과하면서 상승 채널의 중심을 넘고 그 다음에 12월 11일 주봉에서 20주평선을 기울기로 하는 상승 채널의 고점을 찍으며 17년 상승을 마무리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 글로 써주신 내용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진님이 써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이 7월 저점과 이 9월 저점 그리고 12월 11일 이 고점을 잇는 채널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 채널을 그려보면 이 채널의 바닥이 주봉에서 봤을 때 20주선입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20주선과 거의 일치하고 중간에 맨 마지막 파동이 나올 때 그때만 이제 20주 이평선이 각도가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에 이 큰 상승 채널 안에 있는 더 가파른 이 20주 평선의 각도로 올라가는 이 상승 채널을 또 하나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의 중심을 거의 넘지 못한다. 마지막 그 피크를 찍으러 갈 때 그때만 이 중심선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중심선을 넘었고 그 중심선을 넘었던 게 이제 11월 27일 주봉에서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넘어갔는데 이 중심선을 넘어갔던 이 지점이 보시면 전체 큰 채널에서 4분의 3 지점과 일치한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진님이 써주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9년도 상승도 20주평을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하게 상승 채널을 그리면 채널 중심을 따라 상승 중입니다. 17년도도 그렇지만 채널 중심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 그 부분도 조정 시점 예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채널 중심을 넘어서서 채널 고점에 가까울 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어떤가 싶은데요. 특히 17년처럼 그 시점이 전체 상승 채널의 4분의 3 지점을 넘어가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올 연말 12월 크리스마스쯤 11만 불이 이번 상승 채널과 전체 상승 채널이 만나는 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차트를 다시 볼게요. 지금 진님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약간 진님이 지금 차트에서 이야기한 것과 약간 다른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견 주신 건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번 채널로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주평선을 따라서 아직 물론 이제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20주평선 터치하지 않았는데 20주평선의 각도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017년도에. 그래서 20주평선의 각도로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채널 바닥을 그렸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쪽에 닿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봤고 여기에서 이 채널 중심을 이번 6월 24일 날 고점 나왔던 13,900달러를 채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려보고 채널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채널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님 의견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중간중간에 이때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채널 중심에 닿으면 중심 물론 약간 돌파하기도 합니다. 돌파했다가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고 또 올라와서 채널 중심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고요. 또 채널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봉에서 크게 음봉이 하나 나와요. 이것도 이제 조정폭이 꽤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조정폭도 체크를 해보면 이것도 이제 거의 30%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중심에서 세 차례 조정을 맞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준다. 그리고 마지막 피크를 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 4분의 3 지점 오기 전에 만약에 채널에서 이 상승 채널 안에서요. 채널 중심에 중간에 4분의 3 지점 오기 전에 닿는다라고 하면 한 번씩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파 끝나고 2파 조정이 마무리됐고 만약에 이번에 3파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이은님 의견 주셨던 거랑 또 이제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3파 상승이 만약에 이제 어제 4,000달러였나? 22,800달러였던 걸로 이제 기억하네요. 22,800달러. 22,800달러까지 왔고, 그 지점이 만약에 채널 중심과 이제 맞는다라고 하면, 이쯤에서는 한 차례 이제 또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22,800달러 정도까지 오고요. 그게 채널 이 중심선과 만나는 지점에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이렇게 조정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널 바닥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이 4분의 3 지점을 넘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분의 3 지점과 이 채널의 중심 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올해 12월입니다. 12월 23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만 달러, 5만 1000달러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고점에 한 3배 정도, 6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분할로 매도해 나가는 채널 상단까지 채널 4분의 3 지점과 이 안에 있는 20주평선을 따라가는 상승 채널의 중심이 만나는 이 지점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론 여기서 채널 상단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2배 더 상승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분할로 뭐 5만 달러부터 뭐 6만 달러, 7만 달러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잡으셔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것도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참고하고, 또 이제 어제 이은님이 얘기해 주셨던 다음 목표치 계산했던 그 지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모습과 비교했을 때 뭐 173% 올라오는 그 목표치까지 계산해서 같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다음 3파의 매도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보고 일단은 진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보고 비트스탬프 차트고 보시면 일단 테더와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테더와는 거의 그냥 평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다. 큰 변화량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테더가 이제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되기 전에 테더화가 움직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또 이제 맞고 내려와서 지금 11,880달러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비트 스탬프 이 추세 라인도 일단은 봉에서 오늘 이제 봉 마감이 양봉으로 어제였죠. 그러니까 어제 일봉 마감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걸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가 되는 상태에서 약간 눌러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지 빠질지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쌍바닥 패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목표치를 이제 13,100에서 뭐 13,80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300에서 뭐 많게는 한 2,000달러까지 이 정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으로 이제 보고 있고, 시총 차트 또한 보시면 시총 차트 또한 지금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시총 차트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한 번은 이 단기 목표치까지 13,100에서 13,800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때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이는지 도미넌스가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예, 비트코인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시총 차트 볼게요. 시총 차트 지금 3천억 달러입니다. 3천억 달러고 보시는 것처럼 이 5월 30일 고점이었던 2,800억 달러는 계속해서 이제 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돌파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50일 이평선과 거의 일치하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도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시총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지금 목표치가 지금 한 5% 바닥에서 25%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 25%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시총 차트 또한 보시면 한 3,700억 달러, 지난번 고점이 3,870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지난번 시총 고점과 맞먹는 그 정도 자리까지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3,700억 달러가 되면 시총 차트에서 일단 채널 4분의 1 지점을 넘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총으로 봤을 때는 채널 4분의 1 안쪽에서 지금 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사이클은 돌고 나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들 교체 매매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언제 매도하는 게 좀 더 나았을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고 했는데 이 채널을 뚫고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이 좀 더 이제 또 빨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시작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면 뭐 바닥 대비해서 몇 배 올랐으니까 야 이미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총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만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알트코인 차트는 열지 않았는데, 뭐 바닥에서 이제 거의 박박 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알트코인은 움직이지도 않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롱 차트를 볼게요. 롱 차트는 이렇게 삼각수렴 돌파한 다음에 일단은 눌러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예상할 때는 먼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와 주고 롱차트 그래서 13,900까지는 롱 물량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13,900 고점 찍고 조정을 확 주면서 그때 이제 롱 물량을 소화할 거라고 이제 봤는데 일단은 그 전에 돌파하고 바로 이제 눌러줬다 이렇게 보고 일단 롱과 숏 부분은 지금 이제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롱숏 레이쇼도 이제 보여드렸고 코인팜에서 그 비트맥스 롱숏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긴 하는데 크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롱숏을 뭐 보조지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때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딱 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뭐해요. 롱숏은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70.16까지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제 69한 2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70.16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신 BTC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채널 상단에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더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3파라고 이야기하는 3파 같은 경우는 채널을 또 돌파해서 가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 그리고 채널 자체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 자체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미넌스의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는 빠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Q&A에서 박빌부님이 어제 댓글 남겨주신 부분에서 불화살을 날려라님이 답글 달아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흑우공모대회 2등을 거머쥐셨죠? 납득이 안 되네요. 다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확신에 배팅하는 것이겠죠. 현재 해밀리 2만 명이 13,900을 목표로 동의하고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물길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상승 신호탄은 비트의 최고점 돌파로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흐름은 바뀔 겁니다. 뭐 그렇더라도 당근 개의치 않고요. 중기, 장기, 반감까지 대비한 대응만 할 뿐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브라사를 알려라님 의견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내가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팅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투자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하더라도 배팅을 할 때는 자금 관리가 된 상태에서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쪽을 목표치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그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또 써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단기적인 뭐 롱숏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 비트맥스 이런 걸 보는 이유는 한쪽으로 시장이 치우쳐 있다, 단기적인 포지션이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갈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크게 뭐 조정을 준다거나 오히려 오버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어제 써주신 그 김민구님이 그 질문해주신 내용에 베티서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김민구님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베티서님이 그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냐면 말씀하신 관리라는 의미가 해킹을 당하지 않는 보장이라고 하면 뭐 말씀대로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소견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앱 월렛은 편리하지만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라고 써주셨고 앱 월렛은 개인키를 앱에 이제 저장하는 거고 앱의 개인키를 저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해커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훔쳐보거나 뭐 카메라를 작동, 원격으로 이제 앱을 구동해서 주소 탈취, 사진 탈취 등 다양한 해킹 피해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해서 해킹의 위험성에서 PC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고 써주고, 예로 이제 실수로 악성 코드가 심어진 링크를 잘못 눌러 발생한 피해, 스마트폰이 해커에 의해 장악되면 앱을 통째로 복사해 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키를 원래 제조사의 개발자 또는 서버 관리자가 탈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안전한지가 이제 불확실성이고, 자금의 이동이 빈번하며 편리한 사용,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해도 털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모바일 핫 월렛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머지 어느 정도 장기 물량이라고 하면 콜드 월렛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베티선님 같은 경우는 장기 물량은 콜드 월렛의 80%, 그리고 단기 물량은 10%,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물량 같아요. 이제 수합 물량은 10% 이제 모바일 월렛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티선님 의견은 모바일 월렛은 내가 이제 관리를 진짜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 콜드 월렛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잭5분님이 2만 불 아직 아닌데 구독자 오버슈팅 아닙니까? 채널 돌파했으니 10만 50만 가야겠네요. 이렇게 써줬는데 이제 예전에 그 와사비님이 뭐 기축 채널 이렇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가면 구독자 10,000명, 비트코인이 이제 20,000달러 가면 뭐 구독자 20,000명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일단 비트코인 10,000달러와 이제 10,000명은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갖고 실제 이제 그때 뭐 13,000 이때까지는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이제 20,000명 먼저 돌파가 됐잖아요. 돌파됐는데 뭐 오버슈팅일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에서 다시 이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저는 조만간에 20,000달러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차트 그림상 지금 아마 8월달 지나가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다시 13,900달러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또 빠른 시간 안에 비트코인도 이제 20,000달러를 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오늘도 심차기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100만 불까지 간다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제 1억은 간다고 예측하지만 작년 고점 수준이 오면 또 규제한다고 들썩이면서 진짜 하락할 것 같아요. 세금도 많이 매기면 이 시장 떠날 투자자도 발생하는 건 아닌지요. 많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현실로 접할 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과연 100만 불까지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이 세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일단 제가 이제 보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금은 어떻게 매기겠다 이거에 대해서 딱 뭐 발표한 내용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내년 4월 기점부터 이제 세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제 일정 부분 내년 4월 되기 전에 한 차례 털고 나갈 수 있는 한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한 차례 나오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일본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들 입장에서도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한 차례 이제 해먹고 나오려고 하면 그 전에 한번 우리도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현금화를 해놓고 다음 세금 매기는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들어가더라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매겨서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오히려 실제 진짜 돈이 많은 진짜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은 있지만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여기에 부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내년쯤 타이밍이 오히려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한 차례 조정을 겪더라도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세금을 매길 때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양도세를 매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옵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옵션은 예전에 이제 거래세를 먼저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과하기 좋은 건
정부 입장에서요, 세금을 매기기 좋은 거는 이제 양도세기보다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세를 매기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거래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로 완전 제도권으로 진입했을 때 그때 이제 양도세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100만 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박빌부님이 예, 라이브방 한번 가나요? 예, 오늘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먼저 보고 리플 가격을 예측해 왔는데, 반대로 리플 가격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거꾸로 한번 예측해 보자 라고 써주셨습니다. 뭐냐면 리플이 이번에 조정을 얼마까지 받는다, 그걸 예상을 해보고 그 리플 조정 받는 구간까지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계산해 보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현 시점이 이제 2017년도 2월 초와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도 2017년도 초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와 비슷하고 그때 리플이 어떻게 조정받고 반등했는지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리플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계산해보고 역으로 이제 비트코인 상승 부분을 계산해보자라는 내용인데, 세 번째 일단은 두 번째로 이때 비트는 오르고 리플을 횡보한다. 그리고요, 리플을 횡보할 때 BTC에서는 비트가 올랐기 때문에 BTC 마켓에서는 리플은 빠지고 원화 가격, 원화 차트, 달러 차트에서는 횡보를 하는 겁니다. 2014년도 10월, 2015년도 12월, 2016년도 3월, 2017년도 3월 리플 BTC 마켓 사토시 저항이 2200에서 이제 2500 라인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2017년도 11월 2280 사토시를 지지를 했다. 그래서 리플 지지선을 2300 사토시로 잡자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BTC 마켓 차트를 볼게요. 보시면 이따 이제 베티서님도 예전에 이제 올려주신 차트에서 이제 이 지지선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빌부님 의견은 뭐냐면, 보시면 이때 이렇게 지금 날짜 얘기해 주신 분이 이 날짜요. 이때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때 지지받고 저항 그리고 또 지지받고요, 또 지지받고 했던 이 라인이 2200에서 이제 2500, 제가 이제 오늘은 보시면 2472로 이제 잡혀 있는데, 뭐 그냥 2500에서 220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리플이 BTC 마켓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리플은 달러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토시 가격으로 2400 사토시, 뭐 2300 사토시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역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리플이 횡보 가격을 지금 이제 0.31달러인데 0.32달러 이제 2달러로 평균적으로 보고요. 비트가 올라 리플 사토시가 만약에 2300 사토시까지 내려가고 리플은 0.32달러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리플이 올라가기 전까지 비트 이번에 올라가는 목표치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0.32달러를 나누면 되겠죠. 사토시로 나누면 보니까 13,913달러다. 그래서 13,900달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제니까 박필우님이 이걸 왜 계산하셨냐면, 어제 그 BTC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 이제 2017년도 이때는요, 이때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보시면 2월달에요. 2월달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잠깐만요, 1월달에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이 자리까지 고점이었던 이제 1143달러까지 넘어간 다음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간 다음에 조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목표치가 이 13,900을 넘는 게 아니라 13,900이 될 수도 있다. 리플 가격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재미나게 이제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
금 차트처럼 13,900을 저는 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봤을 때도 목표치가 13,100에서 13,900이라고 이제 800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정도까지 비트코인 올라가고 비트코인 조정 받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파워개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파워개미님이 지금 의견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이 글도 스팸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글을 쓰실 때 엔터가 많거나 이렇게 이제 링크가 많으면 스팸일 수 있는 댓글로 먼저 이제 그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AI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걸 제가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매니저분들이 이걸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글이 스팸으로 이제 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파워개미님이 그 전에 얼마 전에 작성해주신 댓글에 답글로 작성해주신 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스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워개미님 오늘 영상 보시면 혹시 이제 그 글을 제가 이제 밑에 댓글에 썼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상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어쩌다 어른 133회, 134회 시청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 영상에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화폐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어쩌다 어른 133회, 134회 이 영상을 한번 꼭 시청해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몇 개 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링크 이제 제목만 볼게요. 다 이제 기사를 볼 수는 없으니까. 1994년도 기사 제목인데, 이때 이제 인터넷이 막 그 19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막 도입이 되면서 인터넷 쇼핑에 사용되는 이제 신종 화폐가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캐시 개념으로 몇 가지 이제 이런 뭐 암호화폐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사이버머니, 약간 캐시 개념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2000년도 이제 기사 제목이 뭐냐면 2004년도 기존 화폐의 20%가 전자화폐로 대체될 거다라는 내용이 2000년도 기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기사 제목이 미래사회 전자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또 이제 내용이 있었고, 2014년도 이제 기사 제목은 뭐냐면 미래화폐 이제 비트코인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기사를 이제 링크를 열어봤는데, 일단 다른 것도 이제 링크를 열어보긴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보려고요. 미래화폐 비트코인 5년 만에 존폐 위기. 그래서 2014년도 3월 6일에 이때 마운트 곡스가 이제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때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 얘기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 그때를 다시 또 바닥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올라왔으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또 $3,000 왔을 때는 야, 비트코인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비트코인 이제 지금 $10,000까지 또 올라오니까 비트코인 망한다 얘기는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제 뭐 알트코인들 망한다, 뭐 리플 망한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또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격하고 이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불, 지금 이제 20,000불, 30,000불, 40,000불 된다라고 하면 아마 비트코인 또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더 점점 없어질 거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트코인 전고점 20,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관심을 갖고 암호화폐 진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좋은 내용들 쭉 이제 암호화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기사로 쭉 이제 링크를 걸어주셔서 한번 봤고요. 2017년도 이제 기사 제목은 화폐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로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될까. 그래서 지금 이 파워게임님이 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1994년도부터 2017년도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2019년 우리의 삶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약간의 뭐 사이보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이보그 형태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것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머리에다가요, 우리 이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그런 걸 이제 심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바로 검색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거를 검색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검색하는 행위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검색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글이라든 것들을 글로써 바로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현실화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제 AI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가 발전하면서 그 AI가 이제 인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도 AI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인간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실제 스마트폰과 저를 이제 연결시키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다 검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이제 이렇게 가상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가상세계에 오랫동안 이제 체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암호화폐가 아니죠.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런 내가 스마트폰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가상세계에서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만나거나 지금 저와 이제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상에서 이제 만나거나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많아졌다. 여기에 이제 VR을 통해서 가상 세계가 이제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VR 그리고 AI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까지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서 결국에 그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인구들을 최대한 물론 한 공간에 다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들이 통제하고 통제하기 쉬운 그런 영역으로 사이버 공간상 가상현실 그 공간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구글에서 내년에 스타디아인가요? 게임을 출시한대요. 근데 그 게임에 동시 접속자만 1000명이 될 수 있고 TV든 아니면 PC든 모바일이든 어떤 사양에 상관없이 최고 사양의 어떤 컴퓨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사회가 그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사회로 이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우리들의 삶은 가상세계에 오랫동안 체류되어 있고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바꿔질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그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상 공간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서로 주고받아서 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는 돈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요. 예, 그래서 좋은 내용 써주셔서 받고 파워게임님이 그 음모론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링크를 쭉 걸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못 찾아서 오늘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혹시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 다시 한번 그 글을 올려주시면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5월 10일자에 저의 리플 차트입니다.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죠. 이때부터 추매로만 접근 중입니다. 한 번도 이제 매도한 적 없다. 왜냐면 매도가가 안 왔으니까요. 총 5차 매수로 잡았는데 중간에 흔들려서 6차로 늘어났고 여튼 추가 매수 시점에 다가오는데 올란가 모르겠네요. 요즘 남편이 이제 속옷도 안 사주는데 그래서 아마 야 우리가 속된 말로 야 빤스까지 팔아서 지금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써주신 것 같고 베티서님이 이 5월달에 이제 차트 올려주신 게 이제 이겁니다. 보시면 5월달에 딱 이렇게 돼 있죠. 5월달에 이때 4,424토시였고요.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1차 매수를 6,000. 그러니까 저도 이때 6,004토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6,000 그리고 5,104토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매수 라인이 3,704토시 이렇게 잡으셨고 여긴 뚫지 못하겠는데 이제 뚫렸죠. 뚫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신 게 이제 2304토시입니다. 그래 2304토시 보면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것과도 이제 만나는 같이 공통된 라인이에요. 이 지지 라인이. 그래서 이 2300 사토시 라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저항과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면 뭐 불화를 팔아서 추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여기는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빠진 어느 정도 이제 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오게 되면 이제 속옷을 팔아서 진짜 추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뚫리면 그 다음 잡은 라인이 1154토시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요. 이게 404토시 같은데, 404토시가 뚫리면 이거는 이제 스캠이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이때는 리플은 스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지금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좀 더 빠른 타임 6천, 5천, 4천 이렇게 나눠서 분할을 매수했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버는 돈들을 지금은, 예전에 이제 이오스랑 리플을 사다가 지금 이제 리플만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받고, 마지막으로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베티서님 써주신 내용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 챗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CJ님 댓글을 안 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H채널도 좋은 방송인데 거기에 더해서 조미료 역할을 하시는 CJ님 댓글이 없으니까 않고 없는 찐빵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굉장히 CJ님 댓글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CJ님 미국에 계시니까 아침에 항상 그 댓글을 써주시면 새벽에요. 제가 이제 항상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삶의 이제 기쁨이 저도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일단 CJ님 댓글 안 다시는 게 지난번에 약간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일이 있으셔서, 트러블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일단 사모님은 드라마 안 보는 걸로, 그리고 CJ님은 댓글을 안 다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하고, 아마 이제 사모님이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그래서 아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댓글을 달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사비님도 이제 지금 인생 여행을 떠나셔서 아직까지 활동을 안 하시고 복귀를 안 하고 계신데, 와사비님도 빨리 인생 여행 어느 정도 마치시고 복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2만 명 돌파했다고 이제 축하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 그리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정확한 시간을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일단 그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제 궁금한 거 또 물어보시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